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우리가 SSK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제 모셔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연구 성과를 정리를 해서 우리 연구자들한테 한번 확산시키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전대학교 김종법 교수님 모셔서 어떤 성과가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확산시키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대전대학교 김종법입니다. 우리 교수님 개인적인 것도 그렇고 또 연구소도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정치학 학위를 받았는데요. 2003년 말에 귀국하고 난 뒤에 주로 제 전공 그람시를 제가 전공했는데 그람시를 주로 연구하다가 이 대전대학에 오면서 지방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그 현장 사업을 코로나19 때 그 인문사회 지원 연구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적 경제 자립형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금산군, 옥천군 뭐 이런 곳에 다니면서 현장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제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지방 소멸 문제가 이게 더 이상 어떻게 늦추거나 또 사회적으로 그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이미 늦기도 했지만 지금 하고 있어도 사업 자체는 되게 늦었다고 저희 생각하는데 다행히 어쨌든 SSK 마지막 10년짜리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지방 소멸과 제4섹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단계 1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소형 단계부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참 SSK? 이 지방대의 현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충남대와 달리 대전대는 그 대학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장형이라고 하는 발전 단계형을 네.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냥 유지형이라 그래서 네. 10년 동안 그냥 소형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예. 1단계, 2단계, 3단계는 네. 똑같이 하지만 네. 인적 확대나 이런 건 없고 그대로 이제 유지형으로 10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게 어딥니까? 사실 저희도 사실은 아주 예전에 그 우리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인사연 하기 전에 SSK를 6년 했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여쭤봤고요. 아니, 우리 주제가 사실은 지방소멸 극복 차원의 어떤 정책 연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도 지금 지방소멸에 올인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 굉장히 일찌감치 그래도 그거를 아까 현장 다니시면서 주제 선정을 하셨다고 했지만 그래도 되게 그 일찌감치 하신 편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글쎄 이제 사실은 2019년이죠. 2019년에 안식년을 사실 준비하고 있었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네. 사실은 이게 한국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내가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국 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까? 네. 이게 현장 사회의 경험들 이런 걸 보고 한국 사회에 그때 당시만 해도 인구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심각하게 대두가 됐거든요. 맞아요. 출산율 물인제라든지.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축소사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게 사회적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지방은 소멸되고 지역은 양극화되는 이 현상들이 이미 시작이 됐는데 사실 학제나 학교 단위에서 또는 연구소 단위에서 이 사업을 종합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지면 또 지역에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해보겠다. 그다음에 현장 경험을 접목시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사실 저도 지금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지방시대 위원회 위원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우리 인사연 사업이라든가 연구대단 이렇게 그 집단 연구 그 어떤 주제들을 보면 사실 지방소멸 별로 없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지방소멸이 곧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근데 우리 연구는 의외로 없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을 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 내용이나 범위 이것도 좀 이렇게 굉장히 융합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1단계 3년, 2단계 3년, 또 3단계 4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존에 이 지방 소멸이나 지역 양극화 혹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주로 접근을 하세요. 거의 대부분은. 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나 예. 또 수도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지역이나 지방의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너무 다르죠. 네, 완전히 별개의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수도권에서 정책을 위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드리면 되게 지금 정책 위반자들이나 현 정부에 굉장히 누가 되는 일이긴 한데 아니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의 행정통합이나 지방대 중심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같은 사업이 실제로 구체화되고 지역민들이나 지방에 어떤 체감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지금 같은 방식의 수도권에서 정책 위반자들 그다음에 지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연구하지 않고 또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이 서울의 시각으로 이런 정책들을 내게 되면 현실적으로 절대 구체화될 수도 없고 효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회과학 중심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축학이라든지 그렇죠. 도시역학이라든지 도시재생,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런 여러 영역들과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사실 맞아요. 국가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는 주로 사회과학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정치학과 지역학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요 정도 선에서 지금 그냥 한 6명, 7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융복합 연구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 싶어도 사실 사업 자체가 규모가 안 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게 단점이죠. 아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약간 걱정을 하시고 그랬는데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사실 이제 미국 주립대학처럼 이게 생태계를 지방대학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학교 지원 사업은 대학 지원 사업이죠. 예, 그러니까 목표가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할 건가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뭐 저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는 해요. 뭐 그렇게 이제 교수님도 기회가 되시면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능력이 안 돼서 안 돼요. 이게 그 학문 후속 세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아까 대학원 말씀하셨는데 아니 저희들은 과제가 있어서 아니 장학금을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요. 풀타임 학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서울에 있는 뭐 대학교 특히 메이저 대학들은 그런 거를 아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좀 아쉬운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지방 소멸 관련돼서는 굉장히 지금 연구 자체가 많이 이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 분야가 이제 같이 융합 연구를 해야 되는 차원인데 연구 방법론이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아까 뭐 이제 현장 탐방 뭐 이런 걸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강조하시고 싶은 연구 방법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가장 이론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게 뭐냐면 한국형 제4섹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한국형 4섹터는 원래는 이제 2009년에 다보스 포럼하고 경영학회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긴 해요. 이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1섹터는 정부이고 2섹터는 시장이고 3섹터가 시민사회 영역 보통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왜 4섹터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수도권이나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는 나름대로 제3섹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충분히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방은 시민사회라고 하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요. 없죠.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지역재생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지방이나 지역이 조금 그 시민사회 영역이 육성되고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4섹터 개념은 한국형 4 sek터는 3섹터가 갖지 못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축소사회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다음에 이제 제1섹터나 2섹터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 특히 잘 아시겠지만 지방은 이장단이라든지 청년단, 노인회 같은 약간 음성적인 전통적으로
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집단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걸 활성화시키는 데는 1섹터와 2섹터, 3섹터 모두 다 참여를 해야 된다. 맞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하이브리드형 사회의 새로운 영역의 섹터로 저희가 그런 몇 가지 한국적 가치를 포함시켜서 제4섹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야지 지역은 단기간 내 관에서 지방정부에서도 끌어주고 중앙정부에서도 끌어주고 지역의 기업체들 그다음에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주체들 그리고 거기에 음성적인 그 시민사회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한국형 제4섹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직접 그 어떤 그 지역에 내려가셔서 그 어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시나요? 네, 저희가 1단계 때는 예. 주로 기초자치단체 군수님들을 예. 주로 인터뷰를 합니다. 아하. 내려가게 되면 그 지역의 활동가도 만나고 그 지역의 지역소멸 또는 지방소멸과 관련해서 어떤 독특한 정책들을 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군수님들이나 지방의회 의장님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예. 다녀오거든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서산시에 갔다 예. 오셨습니다. 예. 이제 그때 안기동 말씀하셨죠. 교수님, 예, 제 고향. 말씀하셨지만 서산시 의회 의장을 뵙고 서산시가 인구가 17만 정도 되고 충남에서도 한 네 번째, 세 번째 정도 의 인구 규모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서 예.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뭔지 구체적으로 직접 물어보고 거기에 이제 정책 입안 의회에서 예산을 잡고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2단계에서는 인구 10만 내외의 그 중소도시들을 만나보다 합니다. 저희 3단계는 좀 다른 또 규모일 텐데 그 단계별로 그 정책 입안자들과 관련 활동가들을 모아가지고 예. 정기적인 세미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가 그걸 계속 정책 반영할 수 있도록 예. 보고서도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이제 MOU를 맺거나 저희가 이제 참여시키고 있는 지역의 예. 시민사회 영역이나 또 다른 그 연구소들이 한 40, 50개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이제 늘어나겠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안에서 간담회나 세미나들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 예. 문제 해결형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그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여도 이런 건데 지금 뭐 그 굉장히 그거는 많이 이제 준비를 하셨거나 또 이미 뭐 이렇게 정책으로 이렇게 좀 반영을 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있나요? 저희가 매번 네. 정책 보고서 형식으로 연구 결과를 내죠. 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어쨌든 중앙정당이나 각 지역에 있는 정치가들이나 행정가들하고의 어떤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또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도권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은 수도권 중심의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이기 때문에 예. 이들의 입장에서는 저희의 공감은 합니다만 뭐 정책 구현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가 안타깝네요. 대부분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나 또 앞으로 이제 정치적 개혁이나 정책 변혁, 구조 변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나름대로 충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각각 지방자치단체뿐이 아니라 주요 그 정부하고 정책 연계 뭐 사업 같은 거 연구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그 김종법 교수님 모셔가지고 그 실천적 어떤 연구를 하시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역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된 거는 다들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파시는 이런 분들이 진짜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